스루프타임즈 2023년 11월 4일자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협상은 바둑과 비슷하다. 상대 우선순위 알아야. 박상기 B&E 컨설팅 대표 인터뷰 기사입니다. 최원정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협상은 치열한 싸움, 윈윈 전략 강조 안 돼. 좀 독특하게 주장을 하고 있군요. 전략 분석 플랫폼 개발해서 기업 협상력 높일 것이 소제목입니다. 국제 협상을 잘하는 기업은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제 협상 전략 자문으로 대기업의 협상 과정에 참여해 보면 선진국 수준의 국제 협상력을 겸비한 국내 기업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기술력은 선진국인지 몰라도 협상 능력은 세계 50 내지 60위권 수준이다. 라고 한국의 협상력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현재 너희들이 문제야 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야 자기가 장사가 되겠죠. 그런 거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사람의 경험은 현대전공, 현대모비스, 현재, 그 다음에 현대전공의 해외 사업부를 시작으로 해서 현대 삼성그룹을 거치며 30여 년간의 국제협상 분야에 몸담았고 있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2002년이면 벌써 한 20년 전에 B&E 컨설팅을 차린 후 기아와 KT, 그 다음에 삼성, CJ 등 대기업의 협상 자문을 해주고 있다. 이래서 돈을 꽤 벌었던 모양이죠. 지금은 아닌가? 홍보성 기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고 수준의 협상 지식을 쌓아야 상황을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짤 수 있다. 자, 지식 수준을 쌓으면은 협상을 잘하게 되느냐? 또 그 협상 시나리오도 꼭 필요한 거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협상이라고 번역된 것은 이제 네고지에이션인데 일반 영업하는 사람들이나 구매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그 조직에 몸담으면서 수많은 네고지에이션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부족하니까 컨설팅을 받는다. 이런 특수한 분야가 비즈니스가 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업에게 세계 최고의 협상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교육도 하는 거고. 그는 협상은 바둑과 비슷하다. 상대방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어떤 협상 전략을 쓰는지 유추해서 그에 맞는 협상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일견 맞는 얘기죠. 상대방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면 이쪽의 우선순위는 뭐냐? 이게 또 중요하지만 기업이란 것의 우선순위는 저는 뭐 딴 건 없다고 생각해요. 기업의 우선순위는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번다 외에는 없습니다. 딴 거가 기업의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고 우리도 돈을 벌기 위한 거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 그간 수집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사스 크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SNSM 스트래테직 네고지에이션 솔루션 매뉴얼 협상 전략 매뉴얼을 개발했다. 이런 거를 또 팔아먹으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석사 과정, MBA 과정을 나왔고, 또 비즈니스 협상 과정을 이수했고, 이런 경륜으로 해가지고, 현재 국제협상연구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잘난 사람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협상은 영어과 변호사 역할의 중간 지점인가? 보통 변호사들도 협상의 달인이라고들 많이들 하죠. 그러면 변호사 자격증은 없고 뭔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은 협상 컨설팅이라는 게 뭐 또 만든 모양이네요.
그리고 윈윈 전략을 강조 안 돼 했는데 부정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윈윈 전략은 끝없이 가야 되는 전략이고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너와 나가 아니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윈윈윈 전략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요거는 뭐 박상기 대표가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은 모양인데 자기 회사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버진 아일랜드 그 대표죠. 이 사람은 또 어디 무슨 그 대표이기도 합니다만은 머리 길리는 것도 흉내를 좀 낸 것 같네요. 뭐 그렇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잘 되시기 바랍니다. 신세계 INC 3분기 영업이익 14.7% 증가에도 순이익 급감. 왜? 이렇게 제목을 띄면은 이제 슬쩍 호기심이 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기자들의 그 재능이기도 하지만은 어, 문제가 또 있기도 하는 거죠. 김수민 기자가 블로터에서 했는데 신세계 INC가 올해 3분기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다만 지난해 3분기 신세계 라이브 쇼핑 지분을 매각한 영향으로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하 기사 내용은 대부분 홍보성 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당해 실적은 이제 분기 비교를 하는 거고 누계 실적인데 이제 저는 누계 실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업이익이 3분기가 14.1%라고 되어 있는데 신세계 INC가 그 공시한 내용을 보면은 당해 실적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가 15.13%예요. 이게 뭘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기사가 이렇게 틀리는 걸 가지고 기사를 어떻게 낼 수 있는 거지? 그런 의문도 들어갑니다. 누적적으로는 한 7% 증가했어요.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보면은 매출이 4,584억 원으로서 7.6% 증가했고 영업비용도 똑같은 비율로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7% 났고요. 영업이익률도 똑같습니다. 이게 연결로 보면은 뭐 크게 이 기사화할 게 없어요. 그래서 누적적으로 보면 별볼일 없는 영업실적 속에 어떻게든 기사거리를 만들려는 기자의 고생이 눈에 보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률 수치도 아까 틀렸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참 이런 거 용돈이라도 바꾸서 이렇게 써주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워낙 이 언론 매체들도 많고 기자들도 많아가지고 그 월급이나 제대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부터 그 기자들이라는 게 박봉에 아주 힘들어가지고 이 취재 보통 제일 원하는 자리가 정치부 기자라고 그러죠. 어디서 용돈 좀 항상 잘 받는 거로 알고 있고 청와대 출입기자 정도 되면 뭐 대단히 성공한 거로 돼 있고 그런데 연예계 기자는 왕년에도 별별 일 없었다고 누가 그래요. 연예계 기자야말로 완전 더 박봉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센세이셔널한 거 끄집어내고 뭐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가지고 어 어디 용돈 좀 어디 챙기는 식으로 먹고 살았다 하는 저보다 나이 든 사람이 옛날 기자들인 게 뭐 별볼 일이 있냐 뭐 어떻게 해서든지 돈 뜯어내고서 먹고 사는 애들이지 걔네들이 뭐가 있겠냐. 그래서 이 기자들을 이 좀 아쉬운 소리 안 하게 객관적으로 월급을 두둑히 줘가지고 그렇게 자긍심을 내줘야 기자다운 기자가 배출할 수 있다. 이런 면도 좀 빗대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수도권 통합 매번 때리던 이재명 왜 이번 김포 편입은 왜 안 싸우나 해가지고 원문희 기자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경기지사를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을 두껍게 달구고 있는 경기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란에서 비껴서 있는 모습이다. 왜 그럴까?
당 위원장이었던 이 대표는 각종 논평에서 성남시와 지방의회, 찬반 주민단체가 모여 통합을 논의할 수 있는 공동기구를 시민주당 부대면인 신분이자 성남 분당갑 구성하자며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떨어져 나와 성남시와 하남시가 만들어졌고 그곳은 예전에 선거구가 하나였다며 광주 하남이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해 합치면 시장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렇게 그 광주군에서 다 갈려 나간 거죠. 하남시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성남시하고 제가 그 하남에서 그 산 적이 있어요. 현재 하남시. 그때 이제 경기도 광주군 어, 그 하남읍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읍 당시에 제가 그냥 하도 서울 전셋가게 뛰어가지고 글로 넘어가서 그 10평짜리 그 연립을 사가지고 그 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번 여당의 제안은 민주당 내부 분열을 야기하고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불리한 여론을 만회해보려는 낮은 차원의 수에 불과하다고 로우킥, 기억이 빠졌네요. 대응 이유를 전했다. 다만 이 대표의 성격상 당분간은 치고 빠지는 아웃싱을 구사하다 결정적일 때 인파이터 기질을 보일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차라리 민주당에서 서울 경기를 통합해서 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식으로 논란을 더 키우는 불을 더 지르는 방법을 해보면 어떠냐. 이 대표가 그런 싸움에는 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뉴스나 뭐 어떤 걸 보면 정치꾼들의 논점 바꾸기 수법이 횡행하고 분노나 질투, 근심과 우울증을 자극하고 시청자를 유도하려는 언론이 넘쳐나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는 도시국가로 저는 전망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뉴스에서들 모아봤는데 지금 그 서울시가 요만큼 한 규모인데 지금 김포까지 들어가면은 요 김포공항에서 연결돼 가지고 지하철도 지금 이미 그 저쪽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 김포시의 북쪽은 바로 휴전선입니다. 한강을 경계로 한. 그 휴전선까지 서울시가 이렇게 넓혀진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만은, 요거를 좀 제가 좀 더 넓게 보면은, 우리가 한강하고를 잘 놀러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휴전선이니까 다 여기 그 저 김포 쪽이고 저 여기 도로를 보면 철책으로 다 막혀 있죠. 여기 그 건너편 파주 쪽도 그렇고 이게 그 이제 침투를 막기 위해서 그 감시초소도 많고 철망으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한강 어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는데도 한강 하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서울시인데 휴전선이 있든 말든 자관 저기 김포시에 가가지고 김포구가 되겠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한강 하구를 구경하면서 망원경으로 저 이북 그 역을 보면서 또 관광도 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인천광역시는 지금 강화도를 품었죠. 강화도하고 요 김포하고 요 이 바다라는 게 꼭 한강보다도 폭이 좁아가지고 아주 뭐 물 빠지고 그러면은 뭐 그냥 그 섬 같지도 않죠, 강화도는. 근데 현재 강화도는 그 인천광역시에 돼 있고, 인천광역시가 국제도시로서 꽤 커지고 있는데, 이 영종도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종도 건너편에 이제 국제도시, 인천국제도시도 뭐 휘황찬란하게 발전하고 있죠.
그런 걸 봐서는 이게 깊은 뜻이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포시는 한강 하구를 감싸고 있다. 어떠한 세계 대도시도 강을 끼고 발달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바다에 인접한 강의 하구 쪽이다. 그렇게 봅니다. 뉴욕을 대표로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허드슨만이 있고 그런 데인데 김포 하구 북단은 바로 휴전선이다. 이는 통일을 내다보는 한 수이며 세계적 중심 대도시 출발이 될 것이다. 제 의견입니다. 나는 미래의 뉴욕과 같은 서울을 봅니다. 김포시 한자 어떠냐? 금포에 원래 쇠금자. 자, 이 뜻은 뭐냐? 김포시는 미래 서울의 맨하탄이 될 것이다. 돈이 들어오는 데다 이거예요. 여기가 아마 그 금융지구나 뭐 이런 쪽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맨하탄처럼 그 이 숲지역도 만들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만 금을 김으로 읽죠. 성씨하고 지역에. 우리나라에는 또 이 김천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충청북도하고 그 무슨 역이죠? 추풍령을 넘으면 바로 김천이죠. 그 금천이니까 옛날에 거기에 금이 나왔나? 이 사금 캐는 게 있었던 모양이죠. 그 금천이라는 이름. 지명이란 게 아무렇게나 져지는 게 아니거든요. 금포도 옛날에는 왜 그랬겠냐? 쌀이 금 같았으니까. 그 김포평야라고 우리 어렸을 때는 김포평야라고 배웠어요. 김포평야에서 쌀이 많이 나온다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도로들이 쭉 뚫리고 그랬다고 해봅시다. 다리 하나만 넣으면 바로 그냥 개성이에요. 바로 개성으로 넘어갑니다. 현재로서는 그 판문점 쪽인가 어딘가 해가지고 저기 개성으로 들어가죠. 이쪽 길일 거예요. 이쪽 길. 이쪽 길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이 강변북로 쪽 개발이 쭉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이쪽에서도 넘어갈 수 있고, 요게 이제 한탄강 지류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데인데, 자, 요게 이제 휴전선입니다. 휴전선인데, 에, 휴전선인데, 이런 거 보면은 참 멀고도 가까운. 그래서 뭐 이 개성에서 찍은 저기 저 북한산 그 국립공원을 보면은 아주 가깝게 보여요. 여기 개성시에서 찍은 걸 보면은 옛날 사진에서 어디 본 적이 있는데 개성이 그 고려시대 때 그 수도였죠. 그리고 뭐 여기 서울에다가 여기다가 져 놨는데 위치가 또 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향후 미래 세계는 도시국가화 되면서 이 김포 쪽이 서울의 맨하탄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 그래서 서울시로 편입해야 된다. 제 얘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시도 현재 많이 발전하고 있죠. 고양시 안에 일산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뭐 삐까번쩍하게 이제 발전하고 있고, 구리시 편입하고, 하남시 편입하고, 부천시도 아예 그냥 편입하고, 광명시도 지금 편입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중요한 거는 김포부터 해야 됩니다. 김포부터. 그래가지고, 김포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자, 이제 논농사는 이제 끝났어요. 우리나라 뭐 쌀도 남아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처갓집이 김포에 그 쌀부잣집 딸하고 장가간 놈이 그렇게 지금 갑자기 부러워지기 시작하네요.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 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한수 앞을 못 보는 아주 근시안입니다. 아주 그 안경테도 되게 굵죠. 아주 그냥 그렇게 그 안경 쓰고도 그렇게 안 보이냐. 국민의힘이라고 꼭 반대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경기지사 입장에서 좀 넓게 생각하면은 떼주고 서울에 그 대신 뭔가 대가를 받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에 떼주고 그렇게 아주 큰 그릇처럼 놀아야지 김동연이가. 그 무슨 그 두목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부총리까지 지가 부총리까지 해봤지 뭐 어디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좀 커졌지 뭐 문재인 정권이 아니었으면 그만큼 경제부총리까지도 못 올라간 친구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포 서울 편입 저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뉴욕 맨하탄을 만들자. 탱크 전투기 숨기는 다중대역 스텔스 소재, 미사일 회피 AI,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 K국방 과학기술. 이정현 기자가 조선 BJ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길죠. 과기부라고도 부르고 떻게 불러요? 그 다음에 키스트 미래국방기술교류회 개최. 그래서 민간기술과 국방에 활용하는 스피논이 중요성이 커졌다. 민간기술을 국방기술에 적용하는 거. 그래서 기존 스텔스 기술은 도료를 바르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무게만 2톤에 달하게 가지고 연세대 한재은 기계공학과 교수가 연구해가지고 웨이퍼라는 게 이제 뭔지 모르지만은 다중대역 스텔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로서는 연구실의 사이즈를 키우는 단계지만 모형 탱크에 스텔스를 입혀서 적외선에서 사라지는 것까지 구현했다. 음, 하긴 그 탱크에도 그런 걸 해야지. 그게 그 드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러시아 탱크 뭐 이런 거 막 망가지는 거 이렇게 보면은 비행기나 탱크나 스텔스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랩터 22 아주 그 무서운 비행기라고 하죠. 폭격기면서 전투기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저건 우리 군수 방위산업 더 발전돼 가지고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하는 할로윈 유래에 대해서 그 아주 그 천문적으로 그 일가견이 있고 그 깊이가 있는 몽로메이슨의 김정민 박사의 그 어저께 방송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뭐 배울 게 많아요. 그 사람이 하는 거 한테는 어떤 세계 석학들이나 뭐 이런 데서도 못 듣는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는데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로마 판테온 신전은 원래 만신전입니다. 그게 기독교화되면서 이제 뭐 여러 기독 성인들의 그게 들어갔지만 옛날에는 그 로마가 다신교였기 때문에 판테온 신전은 그 천정이 뚫려져 있죠. 근데 비가 들어와서 내려오면서 또 그 이상하게 구조를 잘 만들어서 그 빗물이 바닥에 안 떨어진답니다. 흩날리고 뭐 어떻게 해서 증발한다든가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사쿠라람이 판테온 신전하고 구조가 똑같답니다. 규모만 작아서 그렇지. 사쿠란 가보면 주위에 그 12지 신인가 이런 거 둔 것도 그것도 이제 그 옛날에 그 내려오던 전통 12지 신이라면은 우주 12개월하고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우리는 그 신비하게 들리지만은 사실 옛날 그 샤머니즘 쪽으로 가면은 천문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그 이 샤머니즘은 천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무당, 미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쇠뇌 공작을 한 거지. 우리의 전통신앙 또 천문 이런 거 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도 그게 저기 뭐 자관 어쨌든 장사 속으로 요즘 하지만 이것도 사실상 만신일일 뿐이다. 그리고 기독교 한 것뿐이다. 축제의 것은 섹스로 원래 끝났다. 개철년도 원래는 섹스로 끝나야 한다. 고구려 동맹제나 무천 등 춤추고 가물을 즐겼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냐? 이쪽에서는 이제 생수한다. 이렇게 섹스라 그러면 뭐니까 생수한다는 용어를 쓰네요. 할로윈의 끝도 본래 목적은 좋은 길을 섹스로 하는 거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켈트족의 전통 속에서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지금 이 할로윈 데이는
사자자리와 물병자리, 그 다음에 황소자리와 정갈자리, 사자자리와 물병자리, 황소자리와 정갈자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 황소하고 정갈자리가 실버 게이트가 이렇게 연결이 될 때가 무슨 뭐 그런 행사날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축제 때 인신공양을 다 했는데 어떤 종교래도 그 중에 하나가 또 할로윈 축제가 있었다. 현재로서는 지금 물고기 자리 시대가 끝나가고 물병 자리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동과 할로윈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화폐의 발명이 그 종교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다. 라고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리, 근데 현재 점성술은 그 양자리 시대 때 한 4천년 전에 만들어진 게 돼서, 구약 출애굽기도 그때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점성술로 태어날 때의 별자리, 에, 실질적인 배열이 현재하고는 지금 틀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황도 12경도 달랐었다. 2000년이 지난 물고기 자리에서 태양이 현재 뜨고 있죠. 옛날에는 양자리에서 떴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할로윈 축제가 4000년 전에 만들어짐. 지금은 천칭 자리가 할로윈 하는 그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축제는 천문과 관련이 있고, 양자리가 만들었던 축제가 현재까지 지금 계속해서 답습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다. 어, 입동, 2018년에 입동은 11월 7일에서 11월 22일에가 이제 입동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번 할로윈 치에는 10월 말이었죠. 그게 별자리가 바뀌면 좀 더 빨라지는 모양이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입동과 할로윈은 같은 개념이다. 좋은 날에 섹스를 해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매달 만약에 그 축제를 벌인다면은 기일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궁에서도 점 찍어 주잖아요. 궁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아니, 그 섹스를 궁녀들이 지켜보는 데서 왕들은 해야 되니까, 그거 참, 아이고, 그거 왕 해먹기도 힘들었겠네요. 고등 종교는 섹스를 그래서 나쁜 것으로 여기게 했다. 왜? 지들만 하면 해야 되고, 일반 서민들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들이 그때 이제 이 축제 때 임신을 해서 태어난 애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왕이 될 목, 장군이 될 목, 미국 영화에 또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뭐 성분을 조사해가지고 직업이 결정되는 그런 영화, 그런 영화도 있었죠. 그게 그 천문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영화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티베트 종교가 달라이라마를 찾아가는 거. 예수가 태어났을 때도 동방박사 3인이 찾아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선물을 향로하고 뭐하고 뭐 몰약하고 뭐 주고 경배를 하고 갔다는데, 어려서 그렇게 지내다가 예수가 30살 때까지 기록이 없죠. 아마 없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좋은 날에 태어났으니까 아마 티벳에 데려가서 훈련을 시켜서 종교 지도자가 그 중에서 나올 수 있겠냐. 예수도 그러면 이스라엘 그쪽은 동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안 된 모양이죠. 서열상으로 뭐든 달라이라마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기독교를, 자기가 창시한 거 아닌데 부하들이 그 기독교를 창시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관, 어쨌든, 이 고등 종교 시대 때부터 왕이 세습하게 되었다. 그리고 좋은 날은 자기네들만 하고 백성은 못하게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왕의 기운이 평민에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곡을 한 것이다. 축제 때 우리도 구슬하죠. 제천 행사 때도 돈이 많이 드는데 이때 부자들이 돈을 많이 바칩니다.
그리고 제천 행사에서의 음복을 하는데 술만 마시는 게 아니고 바쳐진 재물들을 평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매달 한다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도 부를 나눠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복지제도는 샤먼이 한 것이었다. 유목미연직에 있을 땐 축제를 매달 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매달 나누어 줄 수 있었다. 그것이 이제 구세 말하자면은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화폐 때문에 이제 왕권 제도가 생기게 되면서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경민족이 된 한국의 입동 성격이 그래서 변했다 이렇게 하고 종교 쪽에서는 돈으로 바치면 나눠주지 않게 되고 부자가 되고 바티칸이 부자가 된 게 이제 그 원인이다. 그런데 샤머니즘은 그때 돈으로 안 하고 재물을 바친 거니까 훌륭한 원시 공동사회가 유지되었던 시대였다. 뭐 음식으로 하든 고기로 하든 곡물을 하든 샤머니 그걸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먹을 것 땡겨놓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에서는 이자가 없답니다. 지금도 박근혜 때 이슬람 펀드를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은행들이 지금 그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아 뜨거라. 아니 저 여자가 이상한 짓 하네. 우리가 못 살게. 그 이슬람 펀드를 받아들이려고 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인신공룡이 매우 잘못됐는데 인구 조절 때문에 했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어요. 사냥감이 부족해지면은 결국은 죽인다 이게요. 그 먹을 입들이 많아지면은 농경 시대 때도 인생 공양이 있었는데 그게 고양미 300석의 임당수물에 빠진 심청애기가 그런 거에 하나고 그런데 이제 그 비료를 만들어내면서 쌀이 너무나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이제 인신공양은 안 해도 공양을 안 해도 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입동에 대해서 여기 오마이뉴스에서 발췌한 내용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입동은 뭔가 노인네들을 위한 배품 이런 날이었다 이거죠. 어쨌든 축제는 좋아야 되고 원래는 이제 이 축제의 마지막은 이제 섹스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제 축제 날에 그거다. 왜? 좋은 날이니까 좋은 길을 받아가지고 잉태를 하면은 좋은 씨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할로윈 의미는 이제 바뀌어졌는데 켈트족의 드루이드교에서 원래 그 할로윈을 한 건데 개종을 하면은 바티칸에 돈을 바치게 했다 이거죠. 옛날에는 드루이드 교회에다가 재물을 바쳤는데 이제 돈으로 바티칸에 바쳐라 이렇게 돼가지고 어, 전부 기독교화 시키고 돈을 바치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이슬람의 확산 원인을 얘기하는데 간단했다. 세금 11조만 바쳐라. 더는 어떠한 세금도 뜯어가는 놈이 없게 만들겠다. 이게 그래서 이슬람 확산에 한 손에는 총, 아니 칼 한 손에는 성경, 아니 코란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표현한 것은 기독교에서 쓴 표현이고 그게 아니고 세금을 적게 내니까 농경지대를 하는 쪽으로 급속히 세금을 적게 내니까 번졌다 이거죠. 그래서 스페인 남부, 프랑스 남부까지 이슬람이 도달했는데 바티칸이 뜨거라 해가지고 켈트족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밀어내는 거로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역사적인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옛날에는 초롱불로 해놓고 또 대문에 이렇게 이 금속 문양이 다 험악하게 생긴 도깨비 문양이나 사자 문양 이런 거로 이제 이 대문 고리하는 게 출애굽에서 보면은 이 동짓날인가 뭔가 저거 해서 대문에다가 빨간 피를 뿌리고 뭐 이런 거하고 개념이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면은 한 끼밥에 술 한 잔이 대가였는데 지금은 아니죠. 양자리 시대 때 만들어진 거고 그때는 노예도 수시로 그 침략을 해서 노예화 시켜놓고 노동력으로 써먹다가 추수가 되면은 이거를 노예들을 다 먹이려면은 힘이 드니까 그때 죽인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인신공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세월호하고 이태원 사고도 뭔가 의심이 간다. 뭔가 인신공양을 당한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세월호 4월 17일이 그 6개월이죠. 10월 달하고 할로윈하고 반대되는 에, 그 골든게이트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애들이 인신공양을 당한 것 같은 충분히 구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뭐 이런 거를 아닌가. 그래서 고사 지낸 거 아니냐. 물론 증거가 없으니까 잘못하면은 이제 이게 음모론이 되고 가정이 입증이 안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이 가짜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거는 시나리오 소설입니다. 소셜 뇌피셜이라고도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 할리우드라는 데가 원래 신성한 숲이라는 뜻인데 홀리우드인데 가끔 그 이 스타들이 죽는 거 이것도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 죽는 날이 마이클 잭슨 예가 그렇고 그리고 또 할로윈 때 그 바티칸의 그 기록 보관소 이름을 또 변경을 했답니다. 이게 어떤 그 독자는 10월 달이 할로윈데이에 그 유사하게 있는데 박정희도 그때 죽은 게 좀 그 요거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 희생제를 치르는 인간의 습관 이런 것들이 오래 4천년 전에서부터 내려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그 깨어나가지고 국민들이 깨어나서 또 이 사면 공부시키는 이유가 이런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 그렇다. 고등정교가 오히려 더 우상 숭배일 뿐이다. 그래서 사후세계에 묻는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현재 삶이나 충실해라. 요런 거는 이제 제 마음에 맞아떨어져요. 왜냐? 살 때까지 생존을 위한 거로 그냥 사는 것 자체 생존의 목적이다. 태어난 이상. 그러니까 이승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라. 이게 아마 제 테마하고도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어, 뭐 많은 얘기를 뭐 많이 했는데 지금 그 물고기 자리 시대의 할로윈은 공수 자리랍니다. 또 공수 자리인데 그래서 이제 그 화살을 쏴가지고 이 태양이 떨어지면은 그 북극권 쪽에서는 태양이 안 뜨죠. 그 죽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가 뜨는 거, 3일 만에 해가 뜨는데 이거를 부활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의 그 교리가 이 천문 현상을 그렇게 인격화해서 만들어낸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점성 3원이 그 원천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천년 전 시베리아에서 동지가 11월이었을 것, 12월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 현상일 뿐 종교에 돈을 갖다 바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얘기하는데 그렇죠. 신앙심이 얼마나 좋으면은 자 정부의 세금도 잘 내고 교회 11조 꼬박꼬박 잘 내시는 분들이 장로가 금방금방 되고 그러더라고요. 돈 잘 내는 사람이 장로도 금방 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탱그리 신화 천성 강림 사상, 요거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 첨성대에서 보면 이것도 천문 현상으로 이게 아침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천관사가 낮에는 보이고 해가 첨성대 기준에서 그 그림자인가 뭐 그거로 봤을 때 이쪽은 그 인왕동 그 고분군 쪽을 또 향하게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경주 자체가 천문 사상이 별자리의 그 운행을 따라서 이 경주가
그 옛날에 지어진 거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